안녕하세요. 배구도사입니다. 프로배구 V리그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유소년 엘리트 배구의 기반은 점점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뿌리가 흔들리면 결국 배구 국가대표팀의 국제 경쟁력은 물론 프로배구의 수준도 자연스럽게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이번 시간에는 현재 학교 배구의 문제점과 해결법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 배구의 가장 큰 문제는 엘리트 배구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초등학교 배구부의 감소가 심각한 수준인데요. 출산율 저하라는 사회적 문제도 있지만 엘리트 배구의 매력이 점차 사라지며 선수층 자체가 얇아지고 있는 것이 더 큰 원인입니다. 실제로 2024년 7월 기준 한국 여자 고교 배구팀은 단 17곳뿐이었으며 등록 선수는 202명에 불과했습니다. 23년 7월 18개 팀에서 1개 팀이 감소된 바 있죠. 초등학교 배구부의 사정은 이보다 더 심각합니다. 일부 배구부는 경기를 치를 6명을 겨우 채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한국 배구의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현재까지는 학교 배구 출신으로 큰 성공을 거둔 스타 선수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초등학교부터 학교 배구부에서 시작해준 고등학교를 거쳐 프로 무대에 입성하며 한국 배구의 자존심을 지켜왔죠.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튼튼한 학교 배구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그 시스템이 흔들리며 제2의 김연경 같은 스타 탄생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한국 배구의 대표적인 학교 배구 출신 스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연경은 한국 배구에 살아있는 전설이죠. 김연경은 안산서초등학교, 원곡중학교, 한봄고등학교를 거치며 엘리트 배구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한봄고 시절 김연경은 일찌감치 공격력을 인정받으며 각종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고교 졸업 후 흥국생명에 입단해 본격적으로 프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일본, 중국, 유럽, 터키 등 해외 무대에서도 활약하며 배구여제라는 별명을 얻었죠. 김연경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초등학교부터 이어진 탄탄한 학교 배구 시스템에서 기초를 닦았기 때문입니다. 양효진 역시 학교 배구 출신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스타입니다. 양효진은 청주남성초등학교, 일신여중, 일신여고를 거쳐 현대건설에 입단했습니다. 양효진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장신을 활용한 블로킹 능력을 인정받으며 성장했고 프로에서도 리그 정상급 센터로 자리매김했죠. 특히 국내 센터 중 최장신에 해당하는 190cm의 신장은 학교 배구 시절 철저한 기본기 훈련과 꾸준한 성장이 있었기에 빛을 발할 수 있었습니다. 박정아 역시 학교 배구 시스템에서 성장한 스타인데요. 박정아는 선명여중과 선명여고 시절부터 뛰어난 공격력을 선보이며 주목받았고 IBK기업은행, 한국도로공사를 거쳐 페퍼저축은행에서 활약 중입니다. 박정아는 2021년 도쿄올림픽 8강 터키전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이끌며 국민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선수이기도 하죠. 이 외에도 이소영, 정지윤, 이재영, 이다영 등 수많은 배구 스타들이 학교 배구 시스템을 통해 성장해 한국 배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 배구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선수들의 출발점은 대부분 학교 배구였는데요. 지금과 같이 초등학교 배구부가 급격히 사라진다면 이런 스타들이 탄생할 기회가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대한배구협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배구 승강제리그 도입을 발표했는데요. 이 승강제리그는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유소년 선수들이 배구에 입문할 기회를 확대하고 엘리트 배구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을 12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초중고, 남녀 스포츠 클럽을 대상으로 총 72개 리그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전국 단위 리그로 확대할 계획도 세웠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스포츠 클럽과 전문 체육팀이 경쟁할 수 있도록 6인제 경기 규칙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취지는 좋지만 문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이미 학교 배구부의 소멸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체육이 성장하기까지 기다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배구협회가 스포츠클럽 중심의 승강제리그에만 집중하면서 학교 운동부와 클럽팀 간의 교류는 더욱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은 클럽팀에서 엘리트 체육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다는 데 있는데요. 스포츠클럽 선수들이 엘리트 배구로 진출하려면 엘리트 선수들과의 직접적인 교류가 필수적입니다. 엘리트 선수들의 경기력을 지켜보며 나도 저 무대에서 뛰어보고 싶다는 꿈을 꾸는 것이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클럽팀과 학교 운동부의 교류가 부족한 탓에 그런 기회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초등배구연맹 부회장은 클럽팀과 학교 배구부가 함께 참여하는 대회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만 초등학교 시절부터 엘리트 배구의 길을 꿈꾸는 어린 선수들이 다시 늘어날 수 있고
한국 배구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학교 배구부가 사라지면 결국 고교 배구부, 프로 배구팀 모두 기반을 잃게 된다라며 지금은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라며 많은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유소년 배구를 육성하고 있을까요? 일본의 경우 유소년 배구 시스템이 매우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으로 이어지는 학교 배구 시스템이 잘 정착되어 있는데요. 일본 여자 배구의 경우 고교팀만 따져도 2019년 기준 3,852개 팀의 학생 선수 57,103명이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 학교 배구는 선수들이 다양한 포지션을 경험하도록 하며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일본의 경우 생활체육 클럽과 학교 배구부가 자주 함께 경기를 치르며 상호 교류가 활발한 편입니다. 이 과정에서 실력 있는 클럽팀 선수가 엘리트 배구로 자연스럽게 진출하는 시스템이 자리 잡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구조가 결국 일본 여자 배구가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엘리트 배구와 생활체육 배구가 별개로 운영되며 두 분야 간의 교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유망주들이 엘리트 배구로 넘어오는 과정이 매우 더딘 상태입니다. 물론 생활체육에서 두각을 나타낸 선수들이 엘리트 무대에 도전에 성공하는 사례가 있지만 그 수가 극히 적습니다. 일본의 경우 생활체육 클럽과 학교 배구부의 교류가 활발해 실력 있는 클럽팀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엘리트 배구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일본은 배구 유망주들이 꾸준히 성장하며 국제대회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제2의 김연경, 양효진, 박정아 같은 스타 선수들이 배출될 기회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제2의 김연경 같은 선수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배구의 뿌리인 초등학교 배구부가 살아나야 합니다. 한국 배구가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세계 정상에 도전할 수 있으려면 지금이 바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한국 배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연맹을 비롯해 각계의 지혜를 모으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배구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상 배구도사였습니다.